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운동 부족, 흡연, 과음 같은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건강을 야금야금 좀먹는 주범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생각보다 훨씬 사소한 습관들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서서히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위한 탐험을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건데요. 이때 자세가 잘못되면 우리 몸의 상상 이상의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다리 꼬는 자세. 다리 꼬고 앉는 게 편하게 느껴지시죠? 마치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인 양 말이죠. 하지만 이 습관은 골반을 한쪽으로 틀어지게 만들고 나아가 척추에도 비정상적인 부담을 줘서 결국에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같은 심각한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 신체 전반의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없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쭉 빠지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마치 거북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거북목 증후군이 되기 십상이고 목과 어깨 주변 근육에 극심한 긴장을 유발해 만성적인 통증은 물론 두통과 팔저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뻐근하고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올바른 자세는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활기찬 일상을 위한 첫걸음이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고 바르게 교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단순히 보기 좋은 자세를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식습관입니다. 식사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밥을 너무 빨리 드시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 계신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 때문에 시간에 쫓겨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영양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편리하고 맛있다고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설탕, 트랜스, 지방 등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가는 턱없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뜨거운 음료를 식히지 않고 바로 마시는 습관도 좋지 않아요. 너무 뜨거운 음료나 음식은 식도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식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조금 식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식탁에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음식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진정한 건강식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어쩌면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닐 습관들이죠. 혹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꼭 보다가 잠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SNS를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날 컨디션 저하는 물론이고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니 잠은 보약이라고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어떤 보약도 소용없겠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걸 미루는 습관. 바쁘다고 귀찮다고 혹은 공공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 걸 자꾸 참으면 방광에 소변이 과도하게 차게 되어 방광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제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직이나 학생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신진대사가 둔화되어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특정 암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틈틈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다못해 50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엎드린 자세로 자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엎드려 자면 목과 척추가 비틀리면서 무리가 가고 호흡에도 좋지 않으며 얼굴이 베개에 눌려
피부 트러블이나 주름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척추 건강을 지키고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여 건강한 아침을 선물해 줄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 관련 습관입니다. 혹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있으신가요? 간지럽거나 불편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행동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각막이나 결막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고 손에 있던 세균이 침투해서 결막염이나 다래끼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막 변형을 일으켜 시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안구가 건조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 입술이 건조할 때 침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촉촉해지는 것 같지만 침이 증발하면서 입술의 수분까지 같이 날아가 오히려 입술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탈락성 입술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하죠. 항상 휴대하는 립밤을 잊지 말고 수시로 발라주세요. 또 얼굴에 트러블이 났을 때 손으로 자꾸 만지거나 짜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손에 있는 수많은 세균이 트러블 부위에 감염을 일으켜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흉터를 남길 수 있어요. 덧나게 만들거나 흉터로 남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소독된 면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손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씹어 먹는 습관. 시원하고 오도독거리는 식감이 좋아서 얼음 씹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치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얼음은 매우 단단해서 치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거나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치아를 깨뜨리거나 충전물 아말감, 레진 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건강한 치아를 위해 얼음 씹는 습관은 이제 그만. 차라리 녹여 마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습관들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은 어깨와 척추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어 자세 변형과 통증을 초래할 수 있고요. 허리 벨트를 너무 꽉 조이는 습관은 복부 압력을 높여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아요.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너무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들으면 소음성 난청과 같은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볼륨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습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소화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갑자기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잠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준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혈액순환을 촉진한 다음 천천히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몸의 컨디션을 고려한 현명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 혹시요? 이거 내 얘긴데? 나도 저런데? 하고 뜨끔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습관들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 우리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이룰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슬기롭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이 내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볼 때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의식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먹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의 습관에 집중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 목표를 세우거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응원한다면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의 평소 습관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작은 변화라도 당장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